지난 10월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지원사업 결과공유회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 또 진주의 새로운 문화기획자들이 교육을 받고 열심히 준비해온 결과공유회였네요. 자신감 넘치는 분부터 조금은 긴장하신 분들도 보이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예상보다 너무 좋은데요.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이렇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문화기획에 대해 기본적인 교육부터 심화적인 부분까지 알려주는 진주 로컬기획자 기업과 양성과정 지원 사업이 벌써 3년 차라고 합니다. 매년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모여 교육도 받고 진주에 딱 알맞은 멋진 아이디어들로 가득 찬 진주 로컬기획자 기업과 양성과정. 2023년 올해는 어떤 분들이 또 멋진 문화 기획자들이 탄생했을지 그 여정을 쫓아가 봅니다. 축제나 공연이나 전시를 기획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벌써 수업 중이었네요. 첫 수업이라 다들 많이 긴장하신 것도 같은데요. 올해 문화기획자 교육은 4월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직장과 학교 등 바쁜 일상을 마치고도 저녁 시간을 꾸준히 이 수업을 위해 달려오신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은 피곤해 보이기도 하지만 다들 설명하는 강사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하고 계시네요. 교육 첫날 어떠셨어요? 일단 처음부터 자기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제로라도 안 친해질 수가 없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4월 달부터 한 3개월 정도 수업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듣다 보니까 계속 인사를 하고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좀 친숙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은 내가 이 기획자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막연하게 궁금해서 접근을 해서 너무나 저희들은 노래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뭐 서류적인 거나 어떤 문서적인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궁금해서 호기심에 지원을 했었고,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이번 올해는 다시 정말 이제는 한번 해봤으니까 뭔가 좀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할 것 같고, 그래서 좀 제대로 한번 더 배워보고 싶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던 기획은 그냥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냥 그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특히 예산 짜는 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예산도 기획자가 해야 되고, 이 모든 세팅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무리까지 그냥 아이디어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를 처음 알았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냥 창의력이 있는 아이디어만 이제 기획자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단순하고 기본적인 아이템으로도 기획자가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고 기획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신랑기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렇게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멋지십니다. 그럼 문화로운 기획학교의 교육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해석할 수가 있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화로운 기획학교 과정이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문화 기획에 대한 기본의 이해 과정이 되어 있고요. 나는 음대를 안 나와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기획은 두 번째는 기본 과정을 이해하신 분들이 세 파트로 좀 나눠서 멘토분들하고 실제로 자기 프로젝트를 기획해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기획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진주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바탕으로 실제로 프로젝트를 해보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기본 이해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문화기획에 대해 알게 된 후 멘토링도 받고
함께 교육받아온 동기분들과 다양한 아이디어도 나눌 수 있는 것 같네요. 문화기획자라고 떠올려보면 내 전공이 아니어서 또는 관련 지식이 어려울 것 같아 도전을 망설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본 교육, 멘토링 교육, 실제 문화계획의 큰 단계 내에는 많은 세부 프로그램들을 통해 풍부한 경험에 실제 전문 문화 기획자들의 강의는 물론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함께 체험 또는 답사를 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문화로운 기획학교는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정도의 호흡이 아주 긴 과정인데요. 또 이게 이미 기획자이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지만 이제 기획자가 되고 싶으신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기획이라는 게 되게 멀게 느껴졌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하고 있는 게 공예이고 예술 쪽이다 보니까 이 기획이랑은 전혀 접점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용기용 돼지 뽑기호라는 그림책인데 용기를 가지게 되는 용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수업을 듣고 나서는 모든 분야가 다 기획과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기획과 함께 이렇게 뭔가 지원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처음에는 3시간씩 3주 동안 계속 기본 강의만 들었었는데 거기서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로 어떻게 어디 대표가 돼 있고 창의력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기획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멘토링 수업을 했을 때 제가 들었던 수업이 그 문화공간 수업이었는데 그 강사님도 저처럼 같은 건축학과를 나오셨지만 건축 사무소를 일을 하시다가 그냥 기획 쪽으로 아예 빠져버리신 분이어가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길이 하나였다고 생각했는데 건축학과를 나와서도 기획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학생들 봤을 때 예전에 저희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기획은 굉장히 새로운 것이고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현장에 오신 분들도 문화계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자기가 잘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 과정을 하고 나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또 자신감도 좀 많이 보이신 것 같고요. 또 지역에서 지역의 문제들을 발견해서 또 실제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행복하고 또 즐거운 경험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좀 지역에서 또 그분들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23년 여름 창원 경남 콘텐츠 코리아 랩에 진주의 문화기획학교 교육생들이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선진 사례로 손꼽히는 콘텐츠 기획자 선배님들의 강의와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과는 달리 문화와 콘텐츠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서인지 굉장히 자유롭게 서로 대화 나누며 질문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강의하는 선배 기획자분들 역시 이런 열정 가득한 예비문화 기획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인지 여느 때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이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정말 모든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운영실이 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 일을 하신다면 좋은 포트폴리오를 쌓아서 다른 민간 본인이 기획하고 또 구상하는 아이디어를 선배 기획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또 선배 기획자들은 본인들이 겪어본 다양한 사례들을 들며 예비 기획자들에게 많은 정보와 함께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천에 있는 선진리성. 짓궂은 여름 날씨에도 우리 문화로운 기획학교의 교육생들은 오늘
진주 사천 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각 시가 가진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어떠한 문화기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신 곳은 사천 외성 또는 선진이 외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날 교류 프로그램에는 평소보다는 더욱 다양한 연령대의 예비기획자들이 함께했는데요. 진주와 사천, 두 도시가 가진 역사와 문화, 그리고 다양한 매력을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모습. 이야, 저도 함께하고 싶네요. 우리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세대 간의 호흡과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거대한 약간 문화기획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내 것만, 내 분야만 이렇게 조금 딥하게 파기가 쉬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하고 네트워킹이 되면서 서로의 아이디어가 섞이는 그런 기획서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또 향후에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라도 서로의 이제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이렇게 남게 된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기업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각 나라마다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곳이 있지만 특히 K자가 붙은 이유가 우리 기업가들은 예로부터 인간의 중심을 둔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해서 한국형 기업가 정신이다 해서 K기업가 정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가 갑자기 친구 만나서 K기업가 정신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곳을 좀 잘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쯤은 아, 그런 게 있었구나. 맞아. 옛날에 기업가들은 참 이런 부분이 있었어. 그리고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야? 라는 거를 이제 그런 공간에서 주는 힘으로 많이 이해를 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1박 2일간의 로컬 문화기획자 교류 워크숍을 마치는 여정을 보니 부럽네요. 정말 누구나 도전할 수 있을까요? 진주 지역에서 올해 이제 저희가 과정은 좀 달랐지만 세 번째 이렇게 저희가 함께 했었는데 처음에는 지역에서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는데 참여를 하면서 본인들이 성장하는 과정이었다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거는 지역에서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이 있다는 것들도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고요. 지역에서 이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이제 이렇게 공모 사업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처음이어서 새롭게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한 몇몇 분들은 굉장히 프로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감각이라든가 또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아내는 그 역량이라든가 또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초보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저는 그런 굉장히 좀 인사이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년 기획자들이 중요한 거는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역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라든가 네트워킹이 부족한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열정을 갖고 있는 이런 청년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충분히 이제 기회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여타 지역하고 전 절대로 이제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다 써봤던 것 같아요. 진주에는 젊은 남녀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외부에서 온 사람도 많고 진주 토박이들은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진주 남녀들이 만나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생각했었는데 이미 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예산안을 한 10번 넘게 고쳤어요. 제일 어려웠던 게 다른 거는 이제 좀 내가 이 교구비로 얼마를 쓸 거야 라고 하고 제출을 하면 되는데 이 인건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애들을 이제 2시간에 이제 10명씩 모집을 했었어요. 근데 이 10명을 한 명이 하기 너무 힘들어서 2명의 이제 건축학과 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했었는데 그 인건비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원천세도 뭔지 잘 모르겠고 전혀 관심이 없었다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세계에 한 발 한 발 디뎌서 이게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사실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별로다, 뭐 이런 거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하고 다시 다시 다른 거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다른 선생님하고 제 거를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것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니까 사실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세금도 일일이 제가 다 국세청이랑 홈택스랑 이제 그 지방세에 다 이렇게 입력을 했거든요. 하면서도 막 블로그 찾아보고 담당자님한테 전화하고 막 진짜 사람 함부로 쓰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진짜 저는 예산안 짜는 게 진짜 제일 힘들었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니까 문화예술 공연 쪽으로 했는데 저희 감독님께서 많은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정말 지금도 이제 계속 유대관계를 가지고 모르면 물어보고 하는데 우리 그때 저뿐만 아니라 그 재단에 오신 강사님들, 멘토들이 너무나 다들 친절하시고 하나라도 더 이렇게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만한 것들은 다 이렇게 해주시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진짜 그분들께는. 예. 문화로운 진주기획학교 기획사업 중간 발표를 시작. 길었던 교육 과정이 한 고개를 넘어 중간 보고가 열리는 날. 꾸준히 참석하고 교육을 열심히 들어온 예비 기획자들이 열심히 준비 중인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네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발전돼서 왔느냐라는 의문에서 이렇게 시작되었는데요. 아우, 보는 제가 다 긴장됩니다. 수업이 8명이면 28명. 타겟층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림 이런 식으로 맞췄습니다. 그 시대 때 먹었던 커피도 시그니처로 제조해서 같이 하면은 좀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쉽고 다양한 체험을 좀 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작년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수업도 충분히 들으셨고 또 프로젝트도 한 번, 두 번 또 여러 번 해보시다 보니까 자기가 기획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지역 기획자로서 자신감도 굉장히 높아지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뭔가 해석해서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데 굉장히 이제 에너지가 높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처음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쪽 분야에 이제 관심만 가지고 계셨던 분도 계시고 새로운 거여서 처음 시도로 한번 오신 분도 계신데 경험해보지 않은 영역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낯설어 하시고 약간 이제 소극적이셨는데 공업은 하지 마시고요. 서로 간에 병행하는 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프로젝트 해보시고 또 공모사업까지 또 해보시니까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좀 많이 갖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차에 이제 작년에 하셨던 분하고 올해 하셨던 분하고 어떤 경험에 대한 차이인 거지 역량에 대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작년이나 올해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는 진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셨고 작지만 자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좀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거에 큰 의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그 조효주 선생님이 작년에 또 진주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그림책을 하나 만드셨었어요. 근데 그 그림책이 출판이 되고 나서 끝이었거든요, 사실. 그걸로 인해서 뭔가 더 많은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면 그 책은 그 조효수 선생님만의 어떤 추억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 생각도 들고 제가 그런 책을 봤을 때 이런 책은 되게 재밌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레진공예 제 거를 같이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다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기획안을 그날 바로 이렇게 짰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소도 같이 섭외를 하고 정산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같이 막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회의를 했었는데 사실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처음이었다 보니까 저는 재밌었거든요. 좀 새로운 세계에 제가 이렇게 들어간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의논도 하면서 뭐 배너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모집하고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다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힘이 조금 들기도 했어요. 왜냐면 너무 기간이 짧았었거든요. 그 기간이 한 3주밖에 되지 않았어가지고 그 3주 안에 홍보도 해야 되고 뭐 재료비도 다 이렇게 충당을 해야 되고 막 그랬어가지고 되게 바빴었어요. 여러분 좋아해요? 아, 명진 씨가 기획한 곳이 바로 이 수업이었나 봅니다. 아이들과 함께 레진을 이용한 공예 수업과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담은 이야기를 함께하는 수업. 준비를 단단히 하신 모양인지 아이들도 상당히 즐거운 모양입니다. 어린아이들일수록 이런 놀이와 만들기를 즐길 텐데 여기에 스토리까지. 제가 만들어보고 싶어지는데요. 이것도 진짜 개인적으로 순수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건축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건축학과를 하면서 이 건축에 대한 실무는 좀 관심이 없었고 이제 다른 면에서 교육에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건축이라는 거를 너무 어렵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을까를 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교육이라는 거에 좀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1년 정도 교육 일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얘기하고 수업하는 거를 하면서 그 기술도 익혔고 그러면 이 내가 제일 잘 아는 건축이랑 내가 잘 할 수 있는 이 교육이라는 걸 합쳐서 아이들 대상으로 한번 수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1, 2년 뒤에 이제 이 문화로운 기획학교를 가면서 그럼 나는 사람들도 모르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거를 한번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건축학교를 이제 진행을 했었죠. 일단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건축이라는 거를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건축이라는 거는 아파트? 힘든 일? 막 노동하는 일? 이런 그 개념을 좀 편견을 좀 깨주기 위해서 건축은 역사와 관련도 많고 인문학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과학이나 수학으로도 많이 이렇게 대입되는 과목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고 그래서 너무 어렵게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 역사를 먼저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이 건물이 언제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그럼 이걸 실제로 만들었을 때 이 손 촉감이나 감각들이나 공감력을 키울 수 있는 이제 페이퍼락 같은 걸로 건물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건축을 배우러 왔으니까 이제 건축에는 어떤 게 기본적으로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도면을 그리는 수업을 했었어요. 그럼 우리 건물에 들어가면은 평면도 막 재난 대피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봤을 때 여기는 문이 있고 여긴 창문이 있고 이런 기본적인 기호만 좀 호기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고 마지막 그 3번째 수업도 이제 전통 세계 가옥 이거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물론 그것도 역사에 포함이 돼 있고 어찌됐든 건축의 시초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제 그런 기본적인 거를 알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고 이곳은 보현 씨의 기획으로 구성된 건축학교. 아, 진주문화제작소에서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건축학교가 열리는 거였군요. 두 분 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재밌어할지 다들 어떻게들 알고 기획하신 건지 정말 수업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목소리 쩌렁쩌렁한 아이들이 만들기를 겸하니 이렇게나 집중력이 높아지네요. 모를 때는 귀찮다, 복잡하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사실은 좀 투덜거렸었거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배우고 나서 해보니 맨 마지막에 이제 모든 걸 성과 공유를 다 했을 때 그 남는 그게 너무나 다들 정말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정말 눈으로 확인했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 그걸 말하면은 해봐라 해보면 안 돼.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한지 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죠. 아니는 하진 않았지만 이거 작품이었어요 하나의. 저희들보다 월등 뛰어나신 분들도 많고 하니 뭐 잘한다 못한다 이게 떠나서 그 속에서도 하나씩 배울 게 있더라고요. 예.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들도 그런 시선으로 보게 되죠. 제 사람들이 잘했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는 시각들이 조금 달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게 있었고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우리가 왜 공모 사업을 이렇게 서류를 냈을 때 사실은 종이를 보고 판단을 하고 기획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름 판단을 하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봤을 때는 누구라도 와서 실사를 분명히 와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은 종이에 그리는 거지만 이 기획은 살아있는 하나의 그 작품, 딱 그 그림이라고 살아있는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길수록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강사와 강의, 그리고 넓은 연령층에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기대됩니다. 문화로운 기획학교를 통해 문화기획에 대한 교육과 교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니 우리 지역사회에 꽤나 큰 순기능을 할 것 같은데요. 기본 과정과 실무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기본 과정을 이수하고 난 뒤에 실무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축제 공연 분과, 문화 공간 분과, 문화 기업 분과 세 분과로 나뉘어서 본인의 원래 하던 일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우고 싶은 분과를 선택을 해서 1:1 멘토 제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반 생업이 있는 상황에서 4개월이란 과정을 사실 하기가 힘든데 우선 그 과정을 아주 우수하고 여타 다른 지방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참석률로 모두를 놀래켜 주신 우리 참석자분들에게 매우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현장 실사나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아이템들이 이 현장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까지 한번 실제로 탐험을 해보는 과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정을 마친 지난 10월 26일 진주문화관광재단에 드디어 결과 발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분들 봄에 봤던 그분들 맞으시죠? 교육기간을 거치면서 자신감이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저마다 모두 준비한 프로젝트에 대해 이제는 누구보다 더욱 전문가답게 당당함이 너무 멋진데요. 오히려 여유까지 느껴질 정도네요. 상징적인 것들을 각인해서 홍보 기념품이나 관광 기념품으로 팔 수 있도록 야외 테크에서 참여자 모두가 결론을 떠나 계속해서 문화기획을 꿈꾸고 또다시 도전할 만큼 열정적이라서 앞으로도 더욱 기대가 되는 진주의 문화기획자들입니다. 문화로운 시작 사업이 이제 시작된다고 해서 사업화 지원 사업이 된다고 해서 또 신청하게 돼서 이제 선배 기수는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올해参加하실 6팀은 투표를 하시는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지금 스티커 받으셨죠? 마음으로 응원의 선물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은 재단에서 또 연락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안내사항들을 전달해 드리고요. 혹시라도 나 대표 선수를 안 해줘서 이제 다음부터 여기 안 올 거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또 이제 또 열심히 또 같이 함께 하셔서 다양한 기회를 같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과정이 매우 깁니다. 다른 이제 뭐 교육 과정들에 비해서 상당히 긴 호흡을 가진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마 정말로 열의가 없다면 이거를 완수하기 힘들었을 텐데 저희가 98% 정도 출석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 분들이 정말 열정적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 참 긴 것 빼고는 조금 이분들이 평소에 뭐 이렇게 다른 데서 조금씩 듣던 수업하고는 조금 양질의 수업이다라는 피드백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심화 과정에서 좀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멘토로부터 짚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저도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막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외로운 순간이 되게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게 나이를 떠나서 서로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좀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로운 부분들이 참 많이 해소가 됐던 것 같고 또
내가 못하는 부분들을 이 사람으로부터 보완을 받고 또 내가 잘하는 걸 도움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가 생긴 것 같아서 가장 좋았다. 이런 평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일은 인간으로 통한다. 약간 이런 것도 저도 한 번 더 느끼는 계기였고요. 또 문화기획 일을 하면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이 그러한 인적, 물적 네트워킹 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긴 호흡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많이 부대끼시면서 많이 좀 도톰하게 쌓아나간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행정이라든가 기관 차원에서만 이걸 뭐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양성된 또 문화기획 인력들 또는 기존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좀 삼삼오오 모여서 또 새로운 어떤 돌파구라든가 어떤 계기들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된다 그러면 저희도 또 계속 이제 선생님과 멘토 이런 관계를 좀 많이 만났으니까 또 그런 연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기회를 같이 좀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이랑 저랑 되게 진정성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그래도 이끌었다는 걸 제가 많이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그렇게 마음을 좀 움직이셨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이 지원 사업을 성공해야겠다, 뭔가 성공리에 맞춰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아이들에게 실망감을 주면 안 되겠다,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더 강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성공리에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저희는 많이 초짜였구나 이걸 가서 많이 느꼈었고, 그래도 저는 그런 더 큰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기획을 하는지도 제가 또 직접 눈으로 보고 왔고,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너무 빠르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해냈다는 게 저는 사실 제 스스로 되게 칭찬해주고 싶거든요. 되게 뿌듯하고 올해 제일 잘한 일 같습니다. 이번에 문화로운 기획학교를 수료를 하면서 진짜 험난했거든요. 심지어 직장을 다니면서 막 6시 퇴근하고 나면 6시 반까지 가서 9시 반까지 진짜 저녁도 못 먹고 하는데 진짜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관심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끝까지 수료도 했고 정말 좋은 기회로 상까지 받아가지고 네, 정말 험난했지만 깔끔하게 마무리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집에서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시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20, 30대 이제 분들이 꼭 내년에 참여하셔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처럼 일단 시작해서 끝까지 있으면 상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신청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에 수업을 듣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올해도 이렇게 작은 사업을 신청을 했고 또 다른 지역에도 행사를 좀 해봤는데요. 하다 보니 좀 더 맛있는 걸 먹으면 한 개 더 먹고 싶듯이 이 기획자 공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수박 거달기가 아니라 좀 더 세부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뭐 기획서 쓰는 방법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 공연자를 섭외할 때에 어떤 주의할 점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행사장을 선택할 때도 뭐 이런 것들, 당연 뭔가 좀 세부적인 부분들이 좀 더 배워보고 싶고, 그 다음에 간단한 공연이 아니라 좀 더 큰 행사를 할 때는 또 내가 뭘 준비를 하면 될까, 이런 기획자의 준비 자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다양한 것들을 좀 배우고 싶은 것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올해도 내년에도 그 기획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을 해서 좀 많이 듣게 하고, 뭐 진주가 하면 다들 기획만 하고 살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그냥 불러서 가는 공연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공연들이 자기가 기획하고 자기가 또 무대에 서고, 그리고 다른 팀들과 같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도 있고, 좀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생활 예술인들을 발굴해서 그 예술인들과 어울려서 문화예술이 일반 시민들에게 더욱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하는 기획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공감하는 문화기획자가 되고 싶습니다. 문화기획이라는 것은 결국 기획하는 사람이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젊은 고등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화기획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의 지역에 있는 로컬 문화 기획자로서 좀 더 딥하게 빠져가지고 좀 몰두하는 시간을 다음에는 좀 같이 보내고 싶어서 결론적으로 내년에도 있었으면 좋겠고 내후년에도 이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주에는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가 워낙 많거든요. 거기에 기존에 하시던 분들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공을 들여서 이렇게 양성했던 이런 다양한 인력분들이 또 다양하게 또 연결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분들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행정 차원에서도 좋은 성과로 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우리나라가 해를 거듭해가며 많은 발전을 이룩해온 만큼 시대마다 요구하고 또 필요한 가치는 계속적으로 변화해왔습니다. 고연령화, 저출산, 지방의 붕괴 등의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렇듯 지역의 문화 그리고 기획을 통한 지역사회와 사람들 간의 교류의 흐름은 반드시 우리 사회의 좋은 역할로 마치 순환하는 청정한 공기처럼 앞으로도 우리 지역,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강국의 씨앗이 되고 뿌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좋은 프로젝트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어떤 관심이나 노력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것일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두 번 지원해주고 끝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청년 문화 기획 요 자체로 자신의 생계를 해결하는 건 아직도 좀 어려운 여건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충분히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좀 제공해주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도 좀 배려를 좀 해주신다 그러면 좋은 기획자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 강국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과 관련한 K-팝, K-푸드 등 다양한 부문에서 세계 각국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의 원동력. 문화. 큰 단위의 문화가 중요한 만큼 우리 지역의 로컬 문화 기획자의 양성은 더욱 튼튼한 문화의 뿌리를 키우는 일일 겁니다. 큰 그릇, 큰 흐름도 있겠지만 작은 골목, 하나하나의 소중한 문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또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지금의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 로컬 문화 기획 과정에 참여한 분들을 비롯해 망설이고 있는 모든 이들도 함께 배워서 내가 찾은 가치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며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시키는 것. 이러한 우리의 열정은 반드시 문화가 살아있는 우리 진주를 지속적으로 빛나게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칭찬해, 명진아. 짜집기 잘해서. 네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